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나간 밤에도 평안히 쉬시고 복된 아침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이제 2024년도에 도달하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게 되는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도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또 한 해가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아쉬움 가득하다면 그 아쉬움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남은 10일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찾아뵙는 열흘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너무 멀리 계셔서 만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마음 담은 편지도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한 필립 얀시의 기도라는 책에 푹 빠져 부지런히 연말을 보내고자 합니다. 어떤 계획을 하시든 여러분의 연말도 사랑으로 풍성하고 은혜로 따뜻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아침, 살리는 하루를 전해드리고 싶은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의 김광수 목사입니다. 드디어 성탄절을 앞두고 연재했던 자케오 스크루지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지난 5화 브릿지 러브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스크루지 서장과 브릿지 러브 비서의 알콩달콩 이야기는 어떤 결과를 맺게 될까요? 브릿지 러브라는 이름은 제가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 나았던 여인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 여인이 그 병에서 고침받은 후 어떻게 살았을까 묵상하다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브릿지 러브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실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예수님과 사람을 잇는, 빛과 어둠을 잇는 사랑의 다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케오 스크루지와 같은 이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믿으려고 하니 믿어졌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한 가지 선택이 바로 이 믿으려고 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려고 하는 선택, 즉 믿음은 결코 손해볼 수 없는 선택입니다. 아니, 축복의 문을 여는 손잡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믿으려고 하는 선택, 믿음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구절이기에 저에게는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마지막 6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화의 제목은 둘이 함께 만난 크리스트 헤수스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즐거운 여정이 되시길.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후의 찬양은 팀 룩 워십의 내 마음을 엽니다 영상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12월의 남은 열흘의 아침들은 모두 나부터 살아나는 아침이 되고 12월의 남은 열흘의 하루는 많은 이들을 살리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케오 스크루지 제6화 둘이 함께 만난 크리스트 헤수스 이야기. 그날 토요일 점심 식사 이후로 나는 브릿지와 사랑하는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본 고백이 너무도 쑥스러웠지만 그녀 역시 내 마음과 같았고 우리는 그렇게 혼자에서 둘이 되어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TV 속에서나 일어나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난 것이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정말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나는 브릿지 덕분에 정말 새롭게 태어난 거다. 고마워 브릿지. 또 그 말이에요? 고맙단 말 안 해도 됩니다요. 제가 더 고마운걸요. 난 요즘 완전히 새롭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악몽도 더 이상 꾸지 않고 잠드는 게 행복하고 일어나는 건 더 행복하다고.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감사해. 요즘은 이 세상 모든 신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은 원래 멋진 사람이었는데 감추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고마워 브릿지. 참, 혹시 그 소식 들었어? 헤수스 선생님 이야기 말이야. 제리코를 지나 제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저도 요즘 그 일 때문에 사실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헤수스 선생님이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물이 되신다고 말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평소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목숨을 내어주실 줄은 몰랐어요. 십자가를 지러 제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지금 제루살렘에는 나보다 훨씬 나쁜 놈들이 가득한데? 당장이라도 그 선생을 죽이려고 할 거야. 특히 그 필라도스라는 총리와 카야바스라는 종교청장은 정말 질이 나쁜 사람인데 왜 하필 거기를... 저희도 말려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피터라고 수제자가 있는데 선생님을 말리다가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걸요. 그래서 그냥 다시 믿어보기로 했어요. 선생님께서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무엇인가 기쁜 뜻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껏 보여준 것들이 있으니 그저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 마음이 많이 복잡하겠군. 십자가를 지러 제루살렘에 간다. 이제 곧 제리코를 지나올 거고 오늘 오후쯤이면 우리 세무사 앞을 지나가겠군. 난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보았다. 어쩌면 그 선생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브릿지도 내심 선생님을 만나봤으면 기대하고 있는 눈치였다. 그런데 브릿지 때문에 만나려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만나고 싶었다. 그 선생이 어떤 분인지 너무도 알고 싶었고 보고 싶었다. 내가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실까? 스크루지, 당연하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를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당신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마 선생님이 당신을 먼저 만나러 오실 거예요. 먼저 나를 만나러 온다고? 그래, 그러면 좋겠군. 사실 내가 만나러 가자니 너무 부끄럽고 사람들도 신경 쓰이고 그렇거든.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워낙 키가 작아서 내가 시야에 보일지도 모르겠구만. 누가 키가 작대요? 이거 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스크루지 씨, 선생님은 키로 만나는 게 아니랍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저처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믿어보기로 하지. 그럼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고. 난 요즘 당신과 함께 먹는 점심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 점심을 먹는 내내 헤수스 선생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그렸다. 어떻게 하면 가까이서 그분을 볼 수 있을지 계획도 다 세웠다. 저기 봐! 저기 크리스트 헤수스 선생님이 지나가신다. 어디? 아이, 그렇구만. 저기 제자들과 함께 오고 계시는구만. 호산나!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죽으러 간다고 하던데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도 되는지 아나보구만. 최소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멋진 정장이라도 입고 군대를 거느리고 오든가 해야 메시아라고 믿어주지. 저 제자들을 보라고. 어부에 세리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가짜 메시아는 물러가라. 너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이 아니다. 영원히 사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사랑하라는 말이나 하다니 거짓 선생이야.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의 한 것이라고 말했단 말입니까? 그럼 저 거지 나자로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구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다는데 정말 헛소리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구만. 도로는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로 인해 가득 차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기의 옷을 벗어 도로에 깔자 너도 나도 옷을 벗어 도로에 깔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제 정말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브릿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브릿지, 나 정말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기 앞에 있는 탑에 올라가 보는 것은 어때요? 저기에 올라가면 선생님이 보일 것 같아요. 어디? 저기 저 탑. 그래, 좋아. 한번 해볼게.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 선생님이 가는 길 한참 앞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도 사람들이 가득했다. 어쩔 수 없이 탑에 올라야 했다. 이 지역 특산품인 돌무화과 나무를 본떠 만든 탑이었다. 제법 튼튼한 탑이었기에 내가 올라가도 휘청거리지 않았다. 이제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반드시 보고 만다. 멀리서 얼굴이라도 봐야 할 것 같다. 뒤이어 브릿지도 헐떡이며 도착했다. 나에게 엄지를 내밀어 응원해 주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브릿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처음 들어본 목소리이다. 그런데 처음 들어본 목소리치곤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였다. 예전부터 들어본 목소리였다. 생각해보니 꿈에서 들어본 그 목소리였다. 자케오 스크루지, 어서 내려오너라. 난 탑 관리자가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소리치며 말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너무 만나고 싶은 선생님이 있는데 지나가는 것만 보고 내려갈게요. 자케오 스크루지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은 너의 집으로 가서 하루를 묵어야겠다. 내 이름은 크리스트 헤수스다. 스크루지 씨,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당신 아래에 있어요. 브릿지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었다. 분명히 저 군중들 가운데 계셨던 것을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사이에 내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나를 쳐다보시고 있었다. 헤수스 선생님이었다. 크리스트 헤수스 선생님이었다. 그토록 보고 싶고 궁금했던 선생님이었다. 그 옆으로 매튜가 웃으면서 나를 보고 있었다. 어서 내려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나는 탑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왔다. 세무서장이고 뭐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 브릿지가 옆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었다.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했는데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았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묵어도 될까? 그럼요. 당연합니다. 저희 집 꽤 커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어느 사이에 선생님과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군중들 사이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잠깐!
스크루지 서장 아니야? 나한테 작년 말에 세금을 50%나 떼서 가져갔다고. 우리 아내가 울며 불며 매달렸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 그런 인간의 집에 지금 해수수 선생님이 가신다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런 인간을 해수수 선생님이 만나주신다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저런 죄 많은 사람의 집에 묵으려고 하시는 거지? 털썩 나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다 맞는 말이다. 난 쓰레기였다. 난 악명 높은 세무서장이다. 난 흡혈귀같이 살아왔다.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브리치를 만난 후에는 정말 달라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하지만 좋은 글씨가 좀처럼 쉽게 씌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언제나 꼬리표처럼 과거가 계속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만 돌아서서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 나 같은 놈은 그저 꿈에서처럼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이나 받으면 되는 거야. 왜들 그러세요? 스크루지 씨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스크루지 씨는 지금 달라지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스크루지 씨는 정말 해수수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브리치가 군중들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자 내 마음은 더 아파오기 시작했다. 내 사람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의 과거가 너무도 부끄러웠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앞을 보았는데 해수수 선생님이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적힌 글을 보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많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해수수 선생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때 매튜의 집에 초대받았던 날 창문 너머로 들었던 해수수 선생님이 이스턴 세무서 직원에게 한 말이 떠올랐다. 그 말을 지금 나에게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일어나야 한다. 브리치를 위해서라도, 해수수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 절망과 좌절에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드디어 일어섰다. 매튜가 그런 나를 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의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나도 내가 한 말에 놀랐다. 죽어도 양보할 수 없었던 돈을 포기하는 순간이었다. 해수수 선생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가진 돈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부자가 영원히 사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지 고민한 것의 결과일 수도 있다. 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다. 하지만 브리치는 마치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예상했다는 듯 나를 보고 빙긋 웃었다. 그래, 내겐 이제 브리치가 있어. 선생님, 저는 세무서장으로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하면 난 파산이다. 내가 얼마나 강제로 빼앗은 적이 많았던가. 떡볶이집 김 사장과 그의 딸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정말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저의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제가 누구에게든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헤수스 선생님은 브릿지가 병이 나았다는 말을 할 때 보여주었던 세상 가장 밝은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온화했다. 그의 눈빛에는 힘이 있었지만 위협감이 아니었다. 따뜻함으로 감싸주며 나를 이해해주는 눈빛이었다. 금방이라도 나를 안아줄 것 같은 두 팔이 너무도 평안해 보였다. 스크루지, 너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스크루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흘러나와 버렸다.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자로가 떠올랐다. 바로 내 뒤에 있었다. 그가 나를 안아주었다. 이제 나도 나자로처럼 거지다. 하지만 더 행복해졌다. 아브라함 품에 안길 꿈이 생겼다. 리치만이 떠올랐다. 저 멀리서 나를 부러운 듯 보고 있었다. 내가 손짓을 해서 이리 오라고 했지만 어깨를 으쓱 하고서는 다시 돌아서 자기의 길을 갔다.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였다. 조만간 리치만에게 찾아가 영원히 사는 법이 무엇인지 말해주어야 하겠다. 그리고 헤수스 선생님과 나누었던 대화들도 전해주어야 하겠다. 선생님,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집에 가서 당장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참 브릿지, 미안하지만 이제 거지가 되었는데 이런 나라도 괜찮을까? 이제 정말 제리코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그래도 나와 함께 해줄 거지? 그럼요, 당연하죠. 전 스크루지 씨와 함께 이 길을 갈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함께 가요. 내일 더 사랑하며 살아요. 그래, 그렇게 살자고. 사랑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어느덧 선생님의 제자들이 나에게 다가와 한 명씩 안아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부터 친구가 되었다. 난 이제 통장 잔고는 비었지만 너무도 많은 친구를 둔 사람이다. 통장 잔고가 가득 찼을 때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었다. 그리고 헤수스 선생님은 나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되었다. 이제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함께이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 것이다. 나 자케오 스크루지,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지금부터 주어지는 모든 삶은 보너스다. 이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며 섬기며 목숨을 내어주며 살아갈 것이다. 그 사랑을 알게 해준 헤수스 선생님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브릿지에게 감사한다. 오늘도 하늘에 대고 감사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